환영합니다. 저는 언어매직 8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휴대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그러면 토글 메뉴가 내려옵니다. 왼쪽에서 내리면 알림이 나오니 반드시 올바른 쪽에서 스와이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화면 녹화 토글을 찾아야 하는데 이 근처 어딘가에 보일 것입니다. 이 토글을 아래로 더 스와이프하면 확장되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 목록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상자 모양의 연필이 그려진 종이 메모 아이콘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단축키 편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되지 않은 모든 항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하지 말고 길게 눌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고 잡아서 끌어다 놓고 완료를 클릭하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탭하기 전에 이 부분을 길게 누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화질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1080p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720p는 2010년쯤에 추천되던 화질이고 지금은 2025년이나 2016년이니까요. 어쨌든 이 화질도 요즘 기준으로는 꽤 낮은 편이지만 여기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안타깝게도 비트레이트나 그 밖에 다른 옵션은 없어서 그냥 이대로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운드 관련 옵션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지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운드와 마이크 중에서 녹음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니 원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둘 다 함께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경우에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올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녹음되는 사운드는 소프트웨어 측에서 내부적으로 녹음되는 것이지 단순히 소리가 실제로 스피커를 통해 나올 때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에 원치 않는 에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헤드폰이나 이어버드 같은 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아예 줄여서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고 토글 버튼을 다시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간단히 탭만 해보겠습니다. 그린 스크린, 녹화 시 마이크 권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권한 설정입니다. 보통은 팝업 창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권한을 거부했다면 저처럼 똑같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건 마이크 권한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잠깐만요. 실제로는 앱을 사용하는 동안만 허용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옵션은 매번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접근 권한을 줄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 다시 이걸 찾아볼게요. 이제 녹화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동작이 녹화될 거예요. 그리고 제 손가락을 따라다니는 작은 점도 있는데 이 점 역시 녹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점은 녹화 영상에서 제 손가락이 화면 어디를 터치했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앱을 녹화할 수 있지만 가끔은 녹화가 불가능한 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앱의 예로는 이런 쓸모없는 앱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정말 짜증나네요. 보시다시피 지금 넷플릭스 앱에 들어와 있고 콘텐츠가 보이며 로그인 옵션이 있다는 건 아직 로그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한 요청 팝업도 뜨지 않았고 넷플릭스 계정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실행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의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 약관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곧 중요해질 거예요. 이제 저 사각형을 눌러 녹화를 저장하면 갤러리 앱에서 그 녹화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아마도 사진 관련 앱에서 화면 녹화 영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하면 여기서 다른 미디어 파일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앨범으로 이동한 다음 앨범에서 이렇게 스크린샷 앨범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스크린샷 앨범에는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가 함께 들어있어서 원하는 파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캡처한 화면 녹화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게 될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안드로이드의 기능입니다. 이제 곧 보게 될 내용을 보면서 어떤 허접한 애플리케이션이 당신의 허락도 없이 기기의 동작 방식을 바꿔버릴 때 당신은 정말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행동이 마치 제 기기가 그들 소유인 것처럼 여겨서 제 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낸 건 저지 넷플릭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콘텐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기기에서는 넷플릭스가 화면 녹화를 차단하고 있다는 팝업이 뜨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알림조차 없어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꽤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쓰레기 앱들 말이죠. 예를 들어 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죠. 몇 개 열어둔 게 있긴 한데 저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 있네요. 이걸 위해 플러그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자, 됐네요. 지금 재생 중인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잘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도 필요 없고 구독도 필요 없고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의 훌륭한 대안이죠. 방금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잘 가라. 넌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내 기기를 건드릴 생각은 하지 마. 이 기능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원래 사용되어야 하는 곳에서요. 예를 들어 기기에 은행 앱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앱들은 여러분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해서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을 차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능이 얼마나 유용한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기기에 악성 코드나 스파이웨어가 있어서 스크린샷을 찍거나 영상을 녹화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은행 앱의 핀 번호를 입력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은행에 아주 큰 보안 취약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넷플릭스도 똑같이 차단하는데 넷플릭스는 여러분의 은행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기업의 탐욕일 뿐입니다. 반면에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보관하니까 그건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여러분이 캡처하려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확인서 같은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있죠. 넷플릭스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 줍니다. 돈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녹화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